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엄청 화를 냈대요. 생각이 동영상 보셨어요? 아직 안 봤죠. 전 봤거든요. 예. 아유, 이 놀기 좋아하는 형이 이럴 수 있는 수위가 아니에요. 네, 네이버에서 BENJ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조홍천 절마도 기회주의자다. 조사 확실히 해서 적폐 확실히 청산하자. 네,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그렇지. 다시 오기 전 한번 살짝 조홍천 들마도 기회주의자다. 아. 이렇게 읽어야지. 이거 읽고 싶었는데 뭐 홀을 담아서 다시 읽어. 오늘 홀을 다시 담아서. 한번 잠깐만. 조홍천 절마도 기회주의자다. 조사 확실히 해서 적폐 확실히 청산하자. 아 너무 못해. 아 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정체의 절마도 기회주의자가 조사 확실히 해갖고 적폐 확실히 청산하자. 이래 해야 안 되나? 오규정이 다시 한번 읽으래. 우리 니님 오규정 기자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이버 댓글. 오늘 왜 이렇게 웃겨? 네이버에서 BNJ 땡땡땡님이 조홍천 들마도 기회주의자다. 조사 확실히 해서 적폐 확실히 청산하자 하셨습니다. 깔끔하네. 괜찮네. 깔끔하네. 인정. 들마도. 절마도 네. 청산하자까지 하자. 깔끔하게 엔딩까지 청산하자. 해줬어요. 다음 댓글도 다음에서 안개님이 이분은 약간 사극통이네요. 조홍천 이럴 때 진실을 말해주시오. 똑같은 답을 한다고 그냥 그랬구나 하는 사람은 이제 없소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를 국민은 기억하오 하셨네요. 이분은 독립운동하다가 이번 정혁 기자의 보도를 원투를 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짓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5명 중에 2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조응천 당시 비서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곽상도 민정수석 이분들의 이야기들 지금 다 달라요 말이. 예.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누구한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조홍천 의원도 당연히 만났죠. 조홍천 의원은 이게 뭐 여담이지만 이제 이게 사실 본인이 주인공인 기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좀 부정적인 주인공. 그렇죠. 일단 기자 전화를 절대 안 받아요. 원래 잘 봤는데. 녹음할까봐 자기 목소리가 나갈까봐. 그리고 전화 안 받고 바로 문자가 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 썼지 할 정도의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뭐 그렇게 하루 이틀 주고받다 보면 한 번 정도 받을 법도 한데 뭐 굉장히 철저하시더라고요. 문자가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증거가 그러니까 남잖아. 자기 목소리가 남는 게 일단 싫으신가 봐요. 방송에 그 나갈 방송에 때나. 나가는 게. 아,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문자 보낼 시간 있는데 통화는 안 하겠다는 그런 통화 절대 안 하겠다고 근데 문자. 카카오톡 대단하시다. 하시면 카카오톡도 되는데. 아니고 그 일반 문자로? 문자 메시지로. 신기하네요. 예. 적극적으로 뭐 해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드리려던 말씀은 이 취재가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이 경찰과 조홍천의 말이 완전히 반대로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당시에 이 첩보를 입수를 해서 첩보를 확인해서 결국은 3월 18일에 내사로 전환을 해서 수사에 착수하죠. 네. 그러니까 이 수사 첩보를 확인했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 동영상 속에 이 남자가 김학이구나. 그게 3월 초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 13일에 내정을 발표했는데 충분히 그 사이에 이제 3월 보고할 10일 시간이 임명 있었던 발표를 그죠, 한 임명 거고. 발표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3월 초부터 청와대에서는 이미 김학의 씨를 법무차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정을 했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동영상에 이 남자 김학이다. 이거 차관으로 임명하면 위험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홍천 이제 의원의 얘기는 조홍천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이고 네. 당시는 2013년 3월이면 박근혜 정부가 막 들어섰을 때입니다. 서슬이 펄 때죠. 제일 힘쓸 때. 2013년 2월에 취임식을 하고 첫 차관 인사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검증 같지만. 책임자예요. 네, 네. 조홍천 씨가. 김학의 씨를 임명한다 이렇게 됐으면 김학의가 어떤 사람인지를 검증해서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검증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죠. 그렇죠. 당시 수사관은 경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검찰도 있고 감사원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있죠. 기무사도 있었고 그때는. 근데 경찰에서 이런 확인을 자기가 물어봤대요. 그 경찰 수사국장에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니네 이거 첩보 확인을 경찰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어봤대. 니네 이거 하고 있다며. 네.
뭐 나온 거 있어 이렇게. 좀 줘. 어. 정보를. 김학이 나온 거 있어? 있으면 줘봐. 당시 이렇게. 김학배 수사국장은 그런 거 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희 하는 거 없는데요. 음. 이게 이제 조홍천 씨 말이에요. 네. 당시 비서관 입장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첩보 확인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리고 결국 13일에 임명이 되는데 13일 날 경찰청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는 거야. 사실은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 했다는 거죠, 경찰이. 뭐 숨겼다는 조홍천 씨 거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청와대가 난리가 났대요. 이미 오전에 발표를 다 했는데 네. 오후에 이런 전화가 오니까 야 니네 뭐야 빨리 들어와. 그래서 그래서 2명이 갔다. 경찰청 2명이 경찰청 저 직원 2명이 당시 이제 과장급 팀장급 2명이 청와대 직접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 이게 조홍천 씨 말입니다. 일단 여기 기자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청와대가 막 이제 차관 인사를 할 때 가장 힘이 센 그렇죠. 이제 막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그 비서관이 경찰청에 일단 전화를 했는데 하고 있는 걸 안 하고 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왜? 그것도 이유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도. 조홍천 의원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제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야 되는 입장에서 경찰은 김학의 씨가 당시에는 대전 고검장이었는데 이제 법무차관으로 임명이 될 테니 센 놈을 조져야 이게 경찰이 부각될 거 아니냐. 차관 임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터트리는 거라는 거죠. 일부러. 뭐 조홍천 씨 입장에서는 그래요. 야, 그건 너무 같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근데 네. 그러니까 조홍천 씨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조홍천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찰은 일단 뭐 본인 입장에서 거절당한 거죠. 그렇죠. 이거 정보 좀 네. 줘 했더니 네. 안 우리 줘. 이런 거 없는데요. 없어. 그런 거. 그래서 나름 열심히 뭐 했대요. 네. 뭐 이거는 뭐 기사에는 안 썼지만 그래서 심지어 그 행정관 2명을 저 대전에 내려보냈대요. 취재 만나봐라. 어. 그러니까 조홍천 씨가 사석에선 김학의 씨를 형이라 그러더라고요. 학이 형을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그래갖고 행정관 2명을 대전으로 내려보냈는데 못 만났대요. 왜 안 만나죠? 뭐 안 만나서 못 만나갖고 못 만났다고 하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네. 조홍천 의원이 그러면 주말 되면 서울에 올라올 테니까 몰래 따라붙어라. 그래서 서울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따라붙다가 걸렸대요. 김학의한테. 김학의한테. 전화 안 받던 김학의가 전화가 와서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엄청 화를 냈대요. 조홍천 의원 말은 그때 자기가 직감을 했대. 자기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까 위에 뭔가 있구나. 직거래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검증을 하는 나한테 그럼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다이렉트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느꼈대요. 그 뒤로 자기가 이제 이런 보고서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최종 보고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쵸.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렇게 판단합니다라고 그쵸. 거기에서 비고란에 이 내용들을 올렸대요. 동영상 관련 내용들을. 근데 이제 조홍천 의원의 말은 그걸 올렸더니 당시에 이제 우리가 문고리 3인방으로 기억하고 계시를 정호성 그다음에 안봉근 둘 중에 누군지는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불러다가 질책을 했대요. 본인이 아니라는데 김학의 씨가 자기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네 이런 거 올리냐. 또 한 번 느꼈대. 아, 직거래가 있구나. 아니 이걸 올렸으면 보통 정상적인 절차라면 이게 심각하니까 다시 알아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보고하라든가 자기는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자꾸 아니라는데 왜 이런 거 그만 올려 이런 거잖아. 그래서 또 한 번 느꼈대요. 아 이게 뭐가 있구나. 근데 이제 이게 조홍천 의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경찰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올렸는데 문고리 3인방이 나를 막았다. 뭐 그래서 아니 그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사실 들고 그러냐 이 멘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안봉근, 정호성 둘 중에 한 요분들한테 전해드린 들었다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보고했던 분은 거의 없죠. 그쪽 그 당시. 주방들밖에 없으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자로 되게 많은 얘기를 하셨네요. 요건 이제 직접 만나서. 직접 아, 만나서 만나서? 당연히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나서도 이제 제가 녹음 이런 걸 못하게 하니까 어쨌든
쓰겠다고.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그 네. 노트북을 펼치면 노트북을 펼쳐서 쓸 때도 항상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손을 딱 잡아. 요거 쓰지 마 이러고. 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저 황교안 대표까지 이제 그쵸, 이어지죠. 확정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황교안 대표 전에 이제 곽상도 의원이 있고. 네. 네. 그러니까 한참 저쪽에 타겟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그 당시에 깊게 관여했다는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당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부담스럽죠. 생각을 뭐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엇갈리기 때문에 경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연히 조홍천 의원은 경찰이 그때 안 한다고 했다. 네. 네. 그럼 그 얘기를 다시 경찰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물어보면 하나같이 막 코웃음을 치고 경찰들이 비웃고 뭔 소리야? 욕하고 뭐 이런. 경찰들이 황당하단 반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러면 그때까지 청와대가 이걸 몰랐다는 거냐. 네. 조홍천 의원의 말은 3월 13일 임명 발표한 날 알았대요. 근데 전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런 거 그 조사하는 기관이 경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방면으로 그 취재를 하는데 그렇죠. 시중에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이 아는 기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때 그거를 그런 소문이라도 들으면 그런 거 하나 터럭 하나라도 네. 이 취재를 하고 조사를 당연히 모든 해야 기관에서 하는 다 게 그 사람 했을걸요. 역할인 건데. 그랬는데 이거를 안 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뭐 비고란은 올렸대요. 어쨌든 근데 임명 비고란에 이제 자기가 다른 루트로 들은 걸 올렸다. 뭐 이런 게 있다더라. 거기까지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아무튼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절차상 그건 말이 안 된다. 심지어 3월 13일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다면 그 전에 서면으로든 보고가 뭐라도 미리 있었기 들어갔을 때문에 텐데.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두로도 보고했고 서면으로도 보고했고 안 되니까 대면으로도 보고했다. 이게 경찰 논리예요. 조홍천 의원은 얘네 얘기 안 했다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조은천 의원은 경찰은 얘기 안 했고 내가 알아봐서 그렇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경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기사에 나왔지만 경찰은 박관청까지 찾아와서 하지 말라 뭐 부담스러운데 이런 얘기까지 막 들었는데 조홍천 의원은 그 당시에 얘네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는 뭐 대화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 황당하죠. 제 입장에서 이게 어느 쪽 말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진짜 크게 당할 어디가 수밖에 어긋난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안 맞는 다른 거. 말을 하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도대체 왜 이럴까 궁금합니다. 그럼 박관천 당시 행정관은 그때 경찰 와가지고 그냥 의례적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내 친정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을 수 있다. 이따 하지만 그런 취지의 말은 한 적이 하지 않았다. 그건 범죄다. 심지어 저한테 대질 신문을 시켜달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찰이랑.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구두 보고 말씀하셨는데 강병수 기자가 네이버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LEEJ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래서 모든 건 서류로 남겨야 한다. 그 보면 그 서면으로도 보고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보면 나와요. 예. 그럼 그 문서는 어디 있는 거죠? 문건은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공문서면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그게 나오면 빼박인데.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하면서 이제 걱정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김학배 수사국장이 경찰청에 당시 이 수사를 부담스러워했고 실제로 청와대 부담스럽겠죠. 전화를 받고 기사에 나옵니다. 청와대 전화를 받고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네. 박한천 행정관을 만난 뒤에도 그랬고 그래서 혹시 이 김학배 수사국장이 그러면 쥐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밑에서 올린 거를 이 보고 수사국장이 안 하고. 차단할 그럴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이러면 이제 그 선에서 뭉개는 조홍천 거죠. 의원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여러 통로로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이제 취재가 됐긴 했는데 아무튼 이 키를 잡고 있는 김학배 수사국장이 지금까지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집에도 찾아가 보고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손녀하고 같이 나오는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아침밥도 같이 먹고 아직까지 입을 안 열고 있어. 사실 이분이 조홍천 의원이 그 당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뭐 박한천 행정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이런 부담을 느꼈다. 얘기해주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어찌 됐든 이분은 이제 과거사위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뭐 검찰 조사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조사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여러 통로로 청와대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는 정황이나 진술이나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왜 그 사람이 쥐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그런 증거.
박관천 행정관이 그렇다면 찾아갔을 리가 없죠. 이 동영상이 김학이다 이거는 2월부터 소문이 돌았어요. 경찰이 첩보를 확인한 게 3월 초고 3월이구나. 네. 3월 초라고 하지만 사실상 2월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게 18일이에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고 13일에 청와대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수사국장과 수사기획관과 그다음에 뭐 팀장들까지 여러 통로를 거쳐서 피해 여성들을 접촉했고 이걸 수사해야 된다고 수사국장을 설득하고 있었던 단계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취재했던 실무 책임자는 그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던 자리 배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와대가 그 동영상을 구해서 보진 못했을지라도 경찰이 이거를 김학의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는 하다못해 이 실무 책임자를 통해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직접 만났으니까 청와대 행정관을.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댓글 우리 정윤욱 기자가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봐주세요. 다음에 정본청원님 이런데도 민정수석도 몰랐고 장관도 몰랐다는 걸 믿으라고 말장난들이실까요? 그 자리에 나들이 하러 갔었답니까? 관련 댓글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네이버에 AYJ 영님이 황교안이 김학의 강간 사건을 모른다는 건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트위터에 개와 늑대의 시간님이 황교안이 핵심입니다. 절대 모를 리가 없죠. 유무죄를 떠나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지위의 의무 아닙니까? 라고 하셨어요. 사실 관련 댓글은 황교안 관련 댓글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당시 이제 법무장관이었죠 황교안 씨가. 네. 뭐 네. 실제로 황교안 씨, 김학의 씨는 이제 공안 수사를 오래 같이 하면서 뭐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황교안 장관 당시 장관이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통해서 몰랐을 리는 없던 정황들이 나왔죠. 근데 뭐 황교안 장관이 그 당시 알았다 한들 본인이 장관 인사권자는 아니잖아요. 일단 문제는 본인이 그걸 몰랐다고 미리 말을 뱉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거짓말이 가깝다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 근데 그 당시에 장관은 왜 아무 역할을 못해요? 자기 어쨌거나 부하 직원이면 당연히 상사한테 뭔가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는 사실 뭐 여러 명이 뭐 저 아까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은 사실 좀 빠져 있는데 네. 저 민정수석이니까. 민정수석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래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민정수석을 거쳐서 보고하지는 않아요. 바로 보고 그러니까 직접 보고 하고 근데 네. 이제 수석한테 공유는 한대요. 내용을. 그러니까 수석한테 올려서 수석이 올리고 이런 절차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람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도 저희가 접촉을 해보면 조홍천 의원은 굉장히 사실 막 이게 저희가 보도 나간 직후에 항상 이렇게 막 장문의 문자들이 와요. 막 보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왜 경찰 말만 믿냐? 경찰 쟤네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경찰의 말도 심층 취재를 해서 팩트 체크를 해라. 굉장히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본인 입장도 어필하고 물론 이 모든 거는 대면과 전화로만 문자로만. 근데 곽상도 의원은 저희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 그러니까 문제의 그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청와대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그 경찰청 수사국장이 굉장히 질책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게 이제 당시 그 수사 책임자가 얘기한 거고. 그렇죠. 수사 책임자가 그 질책을 그 스트레스를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그럼 과연 그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냐? 네. 조홍천 의원은 본인일 것 같다고 해요. 근데 뭐 이제 여러 차례 저희가 취재를 하고 이런 리포트들을 통해서 일종의 추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3월 5일이 맞습니다. 그날 전화를 자기가 한지 모르겠으나 그 무렵에 전화를 많이 했다. 이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곽상도 의원한테도 당연히 물어봤겠죠. 근데 곽상도 의원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일단 그냥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막 경찰청에 알아보고 수소문을 했던 거는 본인이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항상 조홍천한테 물어봐라. 왜 나한테 이러냐.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조홍천 의원도 그 뒤에 이거 뭐 그 무렵에 내가 한 것 같다고 하니까 사실 곽상도 의원은 요 국면에서는 조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네. 또 저희가 접촉을 당연히 했죠.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진술이 엇갈립니다. 음. 김기용 청장은 당시 이제 민정하고 정무 쪽하고 소통을 수시로 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말 제가 빼먹었네요. 그 청와대가 알고 있었으리라는 여러 정황 중에 핵심적인 정황 중에 또 하나는 김기용 당시 청장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와 민정 정무 라인하고 수시로 접촉을 했고 소통. 그것을 몰랐을 것 같진 않다라고 음. 지금 얘기를 해요. 음. 당시 경찰청 총수가.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네. 3월 13일에 경찰청 관계자 2명이 두 명. 청와대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을 때 보고를 한 사람 복수의 관계자들은 조홍천 비서관, 당시 비서관 조홍천 의원도 곽상도 수석이 그 자리에 있었다. 곽상도 수석 방에서 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근데 곽상도 수석은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대. 없었대. 예. 조홍천은 있었다 그러고. 예. 제가 재차 물어봤어요. 곽상도 수석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있었다고 자기는 기억하고 있대. 이준희 비서관이라고 당시 민정비서관은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청와대 관계자들의 기억에 따르면 그 자리가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자리였을 텐데. 그렇죠. 네. 엄청 충격적이죠. 차관이 지금 날아가나 마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보도를 보면은 민정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그렇죠. 이런 것도 검증 하나 제대로 못 걸렀냐. 이렇게 질타를 하거든요. 그게 밝혀진 날인데 그 보고가 누가 배석했는지가 지금 서로 기억이 엇갈린다는 거는 아까 김 기자 말씀대로 누군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 거짓말 탐지기 이거 제일 전기 세게 가지고 진짜 해보고 싶다. 진짜 죄송해요. 저희 멘트가 저러면서 좀 부끄럽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거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 혹은 두 명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지겠죠? 회의적인 것이 일단 검찰 과거사위에서 재조사 권고를 한 대상에서 조홍천 의원 빠져 있어 일단. 네, 맞아요. 뭐 추후 조사를 통해서 뭐 추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욕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취재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홍천 의원이 상당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진술이 엇갈리는 당사자가 조홍천 의원이고요. 경찰은 지금 경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뭐 여러 관계자들이 지금 불려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조홍천 의원도 이 사람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대상은 확실하거든요. 네. 이게 빠져 있는 데다가 이게 이제 당시에 아까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 얘기는 빼먹었는데 네. 근데 경찰 수사가 이렇게 다 끝나고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데 결국은 검찰이 이거를 불기소 처분한다면 네. 불기소한다는 거는 재판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도 이제 짚고 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과연 이 검찰이 검찰이 제대로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할까? 것인가 네 맞아요. 좀 회의적인 걱정스러운 좀 시선이 많이 참이 그럼 뭐지? 가디언을 누가 이제 감시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결국 사법부를 양승태 얘기가 내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양승태 씨가 이제 갉아먹은 이 사법부에 대한 우리 불신을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런 식으로 검찰이 과연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판사가 제대로 재판관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얘기가 공수처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지금 검찰도 못 믿겠다 이런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퍼져있기 때문에 계속 공수처에 대한 그 이야기에 힘이 계속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댓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루리앱의 의안회님께서 김학이 좆됨, 김학이 큰일남, 처음 배반하기가 어렵지 한 명이 나오면 줄줄이 양심선언이네 뭐네 하면서 기어 나옴. 거기다가 코코넛 바다님이 기어 나오기만 해줘도 고맙다 씨발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경찰청장이 외압 사실상 시인, 외압 가능성 시사 이런 기사가 민감용 경찰청장이 4월 2일에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에 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수사팀 관계자들이 당시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담당자를 부르면 금방 밝혀질 테니까 빨리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판이 뒤집어진다는 느낌이 되면 뭔가 핵심 증언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세요. 조금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수사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와닿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뭔 얘기죠? 이 취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사 기록들 이를테면 저희 KBS 뉴스에 출연하셨던 피해 여성분들이 뭐 성폭력 관련된 이 기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그 당사자에게 불기소 이유서라는 걸 이제 당사자한테 네. 줘요. 우리가 이거를 왜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수사 처음부터 이렇게 망라한 일종의 보고서 같은 검찰 입장에서 쓴 보고서를 사유서 수밖에 같은 없죠. 거네요. 네. 그럼 이제 수사 뭐 과정, 네. 피해자들의 진술, 피의자들의 진술 뭐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걸 보면은 이게 우리 이제 내부자들이란 영화 다 보셨죠? 네. 그 내부자들 영화 뭐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막 네. 그 상류층이 이른바 네. 막 이렇게 노는 네.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이 수사 그 불기소 처분서에 나오는 그 당시의 풍경들이 엽기적이에요. 아 거기에 설명한 이 설명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도 뭐 하나만 말씀을 뭐 이거는 이미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도 그 별장이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엮였냐 우리 궁금하잖아요. 왜 네. 어떻게 이렇게 이 별장 성폭력에 연관이 돼서 이 사람들의 일종의 그 성적인 학대를 당했을까? 네. 남성 둘이 이 여성을 성폭행한 다음에 그걸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해요. 그렇죠. 다른 여성한테 심지어 실제로 그 여성의 가족들한테 뿌렸습니다. 그 영상을. 아까 이게 윤중천 씨 그 별장 주인 김학의 씨. 이 범죄라는 것들이 김학의 씨는 당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취재진들이 열심히 쫓고 있지만 뭐 좀 나타나지 않고 이제 숨어 있죠. 2013년 당시에는 법무차관으로 임명되는 검찰 엘리트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는 검찰총장 후보에 상당히 근접해 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퇴근하고 이런 엽기적인 일상을 물론 이거는 이제 검찰 뭐 기록에 불과하고 뭐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말 제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영화도 진부할 정도의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엽색 행각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별장 성폭력은 단순히 뭐 검찰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 검찰 엘리트가 이 이상한 그 사업 추악한 뒷모습. 그렇죠. 추악하다는 표현도 좀 부족합니다. 비단 김학의 씨가 전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그렇겠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좀 드러나지 않은 민낯이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버닝썬 얘기도 하고 뭐 정준영 씨 동영상 나오고 뭐 이러지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기에는 권력과 이런 돈과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그리고 높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고관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지? 음. 막 무슨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그냥 성노예를 부리고 막 무슨 뭐 마약을 뭐 어디 뭐 저 골프를 치러 가도 뭐 중국 마사지사를 대동해갖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이 진짜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술자리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네. 근데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불기소 이유는 뭐?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당시 이제 저희가 만나봤던 이제 수사를 하셨던 분의 말씀으로는 이게 너무나 좀 엄청난 범죄들이고 피해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불기소 처분서에도 나와요. 이 피해 여성들을 일관되게 이상한 여자로 몰아요. 윤중천 씨도 저희랑 접촉을 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 그 여성들 말만 듣지 마라. 그 여성들이 누군지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메신저를 이제 더럽게 만드는 거네요. 검찰 불기소 이거는 사실 공식적인 문서잖아요. 네. 거기도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걸 쭉 보면은 이 여자들도 좀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구나. 믿을 수 없는 진술에 그렇죠. 근거한 이 여성들도 뭔가 좀 처신이 똑바르지 않았구나.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와요. 경찰 그 당시 수사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해요. 검찰만 올라가면 이 여자들 이상하게 만들더라. 그리고 이 여성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든요. 처음에는 뭐 성폭력이 아니었다 뭐 이래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그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 윤중천 씨가 경찰청 와서도 대질 신문하면은 그 여성들한테 경찰이 있는 데서도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달려든대요.
검찰만 가면 어떻겠어요. 아. 더 심하지. 경찰이 있는 데서도 그러는. 경찰은 이걸 수사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찰 입장에서 어쨌든 이게 뭐라도 검찰이 기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될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가 되고 근데 이제 와서 또 검찰은 당시에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거꾸로 책임을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아주 추악한 여기에 정말 복합적으로 권력의 어떤 민낯이 들어있는 이거 권력의 민낯이라는 건 그 대한민국의 수준이었다고 좀 보는데 네. 이게 좀 우리가 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이게 FM 코리아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김호띠네님께서 내부자들 영화 내부자들 현실이라고 믿은 적이 없었는데 시발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겠다. 저 개새끼들은 시민들은 진짜 인간 취급도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밑에 미키마우스 짱님이 진짜 내부자들은 순한 맛이었음. 당시엔 진짜 현실 기반 그대로 영화를 만들었으면 황당무계하다고 비난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봐서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 보고서에 그 특수강간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게 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 검찰 수사 제대로 이어서 이렇게 이제 수사단이 좀 꾸려졌는데 뭐랬어요? 그것도 그거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누구도. 아, 예. 그럼 누가 열심히 해야 되냐? 언론이 열심히 해야겠죠. 사실 이례적으로 재수사 권고는 우리가 이미 예측을 그렇죠. 했지만 네, 네. 민정 라인을 특정했잖아요. 맞아. 이름까지 네, 거론하면서 짚어서. 기자분들 다 인지하지만 이게 안 그래야 되는데 수사기관도 여론에 큰 영향을 받고 재판부도 우리가 여론에 휘둘린다는 거를 익히 경험해서 그렇죠. 알잖아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눈치를 그렇죠. 본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열심히 해서 이런 보도들을 폭로를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네, 네티즌들도 시청자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직설적인 말씀들을 해주셔야 수사의 방향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관련 기사에 뭐 댓글 열심히 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영상을 여기저기 많이 퍼널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좀 진짜 수사가 잘 됐으면 하는 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잊혀질 뻔했던 사건, 사람들이 뒷맛이 씁쓸하게 그냥 끝낼 뻔했던 사건을 사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높아심이었으면 좋겠는데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몸을 사리는 게 제 전화도 안 받고 목소리 나올까 봐 걱정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이 첫 우리가 보도를 토요일에 했어요. 네, 맞아요. VIP가 관여했다는 보도를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곽상도 의원을 겨냥해서 저도 그 민주당 성명을 보면서 이게 주인공이 조홍천 곽상도가 아닌디 이게 좀 약간 좀 근데 뭐 잘못 잡은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따지보다 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조홍천 해라. 민주당에서는 곽상도 해라.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좀 내부 또 조홍천 의원과 또 이제 그 논평을 내는 대변인들 간의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도 좀 있겠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취재해 보니 조홍천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분입니다. 제일 먼저 불러서 물어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 의원이라는 이 지금 직함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명 기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사 쓸 때 뭐 이들의 사기 행각은 드러난 것만 얼마입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해먹은 걸 추산하면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잖아요. 걸린 건 김학의만 걸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있어온 이래로 이런 일이 이것만 있지는 않았을 거다. 맞아요. 안 걸린 게 대부분이 아니 아닐까. 그 검사장 출신의 모 법조인이 네. 사석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동영상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하기영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아니 그게 그렇게 반응할 우리랑 달라. 생각이. 동영상 보셨어요? 아직 안 봤죠. 전 봤거든요. 네. 아유 이 놀기 좋아하는 형이 이럴 수 있는 수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도덕관념? 네, 그 기준. 이게 우리 일반 정서와 범인과는 다르다.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그냥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그렇죠. 아유 그 형 놀기 좋아하더니 아유. 그러면서 뭔가 운이 없었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였는데 이게
그냥 그 분위기를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이게 조금이라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이 모양이었습니다. 이 모양. 이런 건 진짜 좀 빡쳐도 되죠. 그렇습니다. 짜증나. 빡치고 짜증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취재 계속 이거 분야 계속 하실 건가요? 예, 그럼요. 해야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보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혁 기자 여기 두 번째 우리 나와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소감 좀 들어볼게요.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좀 나와가서 여러 격앙된 채로 좀 말씀을 정리 없이 드렸는데 기사에 담지 못한 저의 어떤 정서가 조금 이렇게 표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속 시원한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자리가 기사 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서 네. 감사드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해주시고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3월 31일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라디오 방송 중 모닝 오후님이 콩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자들이 나대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열심히 나대드릴게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5분 KBS 일라디오에서는 마음 약해서 거친 방송은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방송용 대듣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정현욱 기자처럼 이 자리에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가시기 전에 기자들이 더 열심히 나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누르셨어요? 누르셨으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